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따른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요소를 소개하고 또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연수 목차입니다. 먼저 2023학년도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3 학생들, 고1, 2 학생들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요소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 최근에 발표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5개 대학의 새롭게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에게 들어본 교과 세특에 관한 조언과 주요 대학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지원자 변별에 도움이 되는 교과 세특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2023학년도 대입 및 학생부 기재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1, 2학년과 3학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고1 학생부터 학생부에 기록은 할 수 있지만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 항목이 굉장히 증가하였는데요. 올해는 그 고1 학생들이 2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고1 학생들과 고2 학생은 대입에 반영되는 학생부 요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올해 3학년까지는 1, 2학년과는 다르게 조금 더 대입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 2학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것인데요. 올해 3학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입력할 수 있는 대학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요. 1, 2학년들이 대입을 치르는 시기에는 자기소개서가 모두 폐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올해 정시전형이 있어서 정시전형에도 내신을 반영한다고 발표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큰 변화가 없으면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과 그리고 교과 세특 내용이 정시전형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확실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왼쪽의 노란색 부분은 올해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올해 3학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에 대입 관련된 학생부 기록 내용은 사실 작년 3학년 학생들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처음 입시를 담당하시거나 올해 처음 고3이 되어서 이 내용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3학년 학생들은 추천서가 폐지되었고요. 자기소개서는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재 고1, 2 학생들이 이제 대입을 치르는 시기에는 모두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방과활동 내용은 사실 2019학년도 고1부터 이미 미기재가 되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신설되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던 게 바로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대해서 교과 세특을 입력을 해준다는 내용이 작년에 크게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일단 현재 고1, 2 학생과 고3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고1, 2 학생들은 많은 부분이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특히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학생들 개인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수상처럼 사교육의 개입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미반영이 되는 것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올해 3학년까지는 아직까지 약간 축소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일부 있지만 그 다음 해가 되어서 2024학년도 대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항목들이 미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과도기 단계에 있는 3학년 학생들이 어떤 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율동아리가 일단 3학년만 대입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자율동아리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은 넣을 수 없고 자율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30자를 포함해서 딱 한 개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역시 한 학기당 한 개씩만 반영이 되고요.
수시에서는 5개, 그리고 정시에서는 6개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정규 동아리가 아닌 외부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을 했을 경우에 현재 고3 학생들 경우에는 단체명이 기재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1, 2 학생들은 아예 기재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방과후 활동을 전혀 이제 기재를 아예 못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단체 활동은 미반영이 아니라 아예 기재를 하면 안 되는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희망 분야와 자격증도 이것도 바뀐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진로 희망 분야, 다시 말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진로 활동에 같이 이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진로 희망 분야와 자격증 관련해서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한 내용은 2019년 고1부터 이미 한참 전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될 수 있지만 대입 요소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는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올해 3학년까지만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 봉사활동 실적, 그리고 독서활동, 그리고 영재 발명교육 실적인데요. 이것들은 올해 3학년까지만 원래대로 전체가 다 반영이 되고 현재 고1, 2학년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될 수 있지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학년 학생들은 위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은 2024학년도부터는 졸업생을 포함해서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적혀 있는 것들도 혹시 재수를 하게 돼서 2024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될 경우에는 1, 2학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항목들이 미반영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바뀐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어떤 점이 중요한지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 다시 말하면 정규 동아리가 아닌 자율적으로 했던 자율 동아리 활동, 그리고 정규 봉사활동, 학교 내에서 하는 학교 봉사활동이 아닌 개인적으로 했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학교에 남아있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눈에 좀 보기 쉽게 표로 정리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에는 왼쪽이 3학년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1, 2학년 학생들 내용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3학년 학생들은 입력이 되는 내용이 훨씬 많은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1, 2학년은 굉장히 심플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동 봉진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깔끔하게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독서활동이나 수상경력도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요소로 이제 대입에서 많이 평가 요소로 활용을 했던 내용인데 현재 고1, 2 학생들부터는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어떤 것만 남냐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만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과 1, 2학년들 학생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5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최근에 바뀐 내용을 발표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공동 연구하여 공통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발표하였고 이제 이 대학들은 올해부터 이 내용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대학 학종 평가 요소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대입에 반영되는 학생부 영역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자기소개서도 이제 모두가 폐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이제 학교에 전반적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평가 요소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개 대학의 학종 평가 요소는 사실 왼쪽에 4가지 요소였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를 주로 평가를 하고 다른 대학들도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고 명칭이나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4개 요소가 굉장히 주요 평가 요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올해 바뀐 요소를 보면요. 일단 3가지 요소로 항목이 축소되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 요소로 대폭 축소가 되었고요. 또
조금 세부 사항을 보시면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대학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좀 객관적인 내신 성적 발전 정도, 이렇게 성적이 점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될수록 향상이 됐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좀 정량적인 내용이라면 학업 태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선생님께서 관찰해서 적어주실 수 있는 좀 정성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의지, 도전정신, 열정과 같이 이것은 사실 1등급 학생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냥 드러나진 않거든요. 교과 세특을 통해서 선생님의 어떤 정성적인 기록이 있어야지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학업 역량 평가 요소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탐구력은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하는 역량인데요. 특히 대학교에서 자기주도성과 이런 탐구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평가 요소는 진로 역량인데요. 사실 이번 평가 요소가 바뀐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진로 역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 역량이란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인데요. 특히 이 진로 역량은 변경 전의 명칭이 좀 기억에 나실 겁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명칭으로 굉장히 중요시 되어 왔던 항목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 그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볼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학생들이 너무 전공에만 맞춰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지나치게 협소한 활동을 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신문방송학과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만 가장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 가장 관련 있는 교과 활동, 무조건 전공, 진로 이거와 연계하는 그런 너무 협소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명칭을 어렵지만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하실 때도 전공에 대한 맞춤형 활동만 너무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는 것을 대학에서는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로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특히 이 진로 역량에서는 이제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서 물리 2를 꼭 이수를 하게끔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이 대학에 갔을 때 이 전공을 좀 공부를 하려면 아무래도 물리 2를 공부하는 것이 따라가기에도 그렇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왜 너무 소인수 과목이다, 등급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이수하지 않는다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그리고 이수하려고 노력한 정도, 특히 학교에 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수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인데요. 이 부분은 앞부분의 학업 역량과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또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을 본다라는 거, 성적을 본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서는 특히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그런 경험이나 노력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역량인데요. 공동체 역량은 아까 바뀌기 이전에 인성과 발전 가능성 요소가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변경 전에 인성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좀 추상적인 면도 있고 평가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는 요소는 어떻게 보면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같은 그 요소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동체의 역량으로 통합해서 만들었고요. 특히 2019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자율동아리 미반영, 개인봉사 미반영과 같이 학생의 좀 어떤 개인적인 활동과 비학업적인 요소를 평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보다는 학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협동이라든지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활동을 잘하는 학생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 교과서 특 우수 사례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잘 드러나게끔 교과서 특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에게 한번 여쭤봤다고 합니다. 교과 시간에 진로와 관련된 주제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입학사정관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정답은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대신에 너무 모든 과목에서 무조건 진로와 전공과 관련된 뭐 주제로 탐구를 하고 지나치게 진로 뭐 전공 이렇게 지나친 모습은 오히려 진정성이나 깊이에 있어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과하면 역효과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물론 자연스럽게 탐구를 하시다가 우연히 이 활동에서는 내가 관련된 분야를 좀 선택해서 탐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활동은 물론 좋지만 너무 모든 과목에 있어서 약간 강박적으로 진로와 무조건 연계하려는 그런 활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관심보다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요. 각 교과마다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그 과목마다 그 과목에서 꼭 학생이 길러줘야 하는 과목별 핵심 역량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키워주고 활동에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명칭을 진로 역량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큰 결심을 할 정도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막기 위해서 평가 요소까지 명칭까지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대학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동아리도 아마 편성을 하고 있을 텐데요. 뭐 방송반이라든지 신문반이라든지 교집 편집반 그리고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에게만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가면 굉장히 좌절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입학사정관이 보기에 오히려 이 활동 안에서 이제 뭐 심도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그냥 이 활동만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깊이가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신문방송학과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학문을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신문방송학이라는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할 수 있는 동아리, 인간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탐색하는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토론반이라든지 뭐 독서 활동을 하는 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교과 세특에 드러나야 되는 것 중에 주요 요소가 학업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의 탐구력을 보여주는 활동의 예시입니다. 교과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한 연계적 질문,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 시간 안에 학생들이 직접 해주어야 되는 내용이고 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탐구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탐구 활동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 그리고 궁금증 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확장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교과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크게 학교 활동으로 확장되는 것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이 대학교에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학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학생들은 각 과목에서 요구하는 교과 핵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과라면 이제 영어과 안에서 뭐 탐구를 할 때 자기가 관심 있는 진로에 관해서 탐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영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역량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진로에 치중을 해서 중심이 되는 교과 역량을 잃어버리고 이제 방향성을 잃은 세특이 기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과 연결해서 고교 수준에서 전공과 관련해서 교과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나 열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뭐 이걸 넘어서서 좀 과하게 어려운 내용을 탐구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대학의 전공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교과 핵심 역량을 통해 전공 분야를 앞으로 잘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 핵심 능력은 이러한 능력들이 있고 이제 각 교과 선생님들마다 수업 내용을 디자인하고 뭐 수행 평가를 계획하실 때 이런 능력이 드러나도록 수업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선생님들은 먼저 이런 학생들의 핵심 역량들을 잘 파악하고 기록하시려면 강의식 수업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에게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역량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활동 그리고 다양한 평가를 디자인하고 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지적 호기심 등을 관찰을 해서 잘 기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다양한 활동의 기회와 적절한 수업 환경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성, 적극성, 도전 정신 등을 발휘해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이제 교과 시간에 열심히 이 성취 수준에 맞게 이것을 배웠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뭔가 응용하거나 적용해서 심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분위기나 환경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입학사정관에게 들어본 좀 안타까운 교과 세특 유형 3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세특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뭘까요? 자, 유리함수 단원에서 뭐뭐가 정의역이 되는 것을 깨달음.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수학 배경 지식에서 어떠하고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와 연관성을 알게 됨.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깨달은 내용, 알게 된 내용. 이 세특을 읽었을 때 약간 드는 느낌은 학생들이 뭐뭇을 깨달았다, 뭐뭇을 알게 됐다. 이렇게 약간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소감문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그냥 기록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사가 관찰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깨달음, 알게 됨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것을 이해하거나 깨달은 것을 교사가 관찰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구체적인 활동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활동지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보여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시면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평가하고 또 학생의 활동을 관찰한 내용이라서 객관적인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또 토론 주제를 정하고 능숙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그래프를 잘 활용하여 분석하고 발표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의 기록 같은데요. 이 기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바로 여러 개의 수업 활동이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를 뭐 잘 분석하고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토론 주제를 정하고 능숙하게 진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능숙했는지 그리고 그래프를 잘 활용하고 분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분석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활동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 상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지 상상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을 발표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진로와 관련된 이슈를 탐구하여 희망 전공 분야에 대한 열정, 관심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이렇게 제가 일부러 좀 만든 거라서 조금 더 어색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과목에 나타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진로와 연계된 기록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진로와 관련된 주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내용을 탐구해보고 그게 이제 관련성이 있을 때는 연관시켜보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세특 유형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우수한 세특 사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2021학년도 2월에 발표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인데요.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했고 이 내용은 특히 교과 세특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단 교과 세특의 우수성의 조건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을 활용해서 그런 수업 환경을 일단 학생들에게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학생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수한 특성이라든지 어떤 관심 분야라든지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게끔 활동을 하고 그것이 이제 교과 세특에 드러나 있으면 우수한 교과 세특이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자 변별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입학사정관 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단순하게 교과 성취를 쓰시고 거기 그 성취도가 높다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것보다는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 진로 연계성, 그리고 수업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 그리고 학습 태도나 성실성, 참여도, 그리고 협력, 리더십과 같은 이런 인성적인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탐구 활동을 학생들이 하게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탐구 활동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자료를 열심히 조사해서 그것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이 그런 탐구 활동을 할 때 이런 탐구 활동 단계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탐구 활동을 하게 된 어떤 동기가 명확하게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 탐구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 좋고,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역량이 성장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심화하거나 확대하거나 융합하거나 이런 그런 심화 탐구 활동이 들어가면 더 이상적인 탐구 활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활동을 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너희가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검색하는 능력을 탐구 활동에서 보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내용을 발표한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런 내용을 써봤자 그 내용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탐구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조사한 지식에 대해서 직접 분석을 해보고 이것을 최대한 실생활에 적용시켜보고, 실생활이 아니라면 배운 다른 과목에 적용시켜보고, 그리고 비판적인 의견이 낼 게 있으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뭔가 이게 문제점이다 라고 하면 해결책을 제시해보자 라는 것을 자꾸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지식이나 교과 융합까지 된다면 정말 더 좋은 활동이 되는데 이제 쉽지는 않지만 자꾸 그런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기록할 때는 역시나 발표한 보고서를 작성함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활동을 나열하기보다는 특히 그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을 밝혀냈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어떤 역량이 드러났는지 간단하면서도 뭔가 핵심을 딱 찔러주게끔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일단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기술도 없이 그냥 굉장히 능숙하다, 훌륭하다 이런 내용을 적는 것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되고요. 오히려 학생 활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 내용이 드러나게끔 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핵심 역량 같은 것을 간단하게 강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왼쪽에 자료를 찾아보고 명확하게 제시함, 이렇게만 적으신다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토론 주제를 정하고 능숙하게 발표함, 어떤 점이 능숙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예시를 보시면 물의 특성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시의 열섬 현상과 연결하여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도시에 숨어있는 잡녀를 물의 특성을 이용해 없애자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여기에 이제 자신만의 아이디어라는 것에서 교사의 어떤 평가가 들어가죠. 그리고 기본 이론을 심화 개념에 잘 적용시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력이 돋보임, 이것도 역시 문제 해결력이라는 학생의 핵심 역량을 교사가 잘 평가하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지원자 변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안타까웠던 이 기록과는 달리 이렇게 막 그냥 구체적인 어떤 학생의 활동 없이 나열만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에 반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학생의 세특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학생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드러나 있으면서도 간단한 교사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상과 연결했다라는 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돋보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과 구체적인 활동이 잘 드러나는 세특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거 학기 말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은 아니고요. 학기 초부터 수업에 대한 철저한 디자인과 미리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 역시 임박해서 나중에 활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학기 중에 꾸준히 자신의 어떤 탐구 활동을 계획하고 또 학교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3월에 학교 생활 기록부 관련 연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내용만 일부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